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여행 중인데요. 일본 여행 중에 다양한 매장들을 다니다가 하타케야마 미트를 하나 구매를 하였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이쁘죠? 쉘라무브 패턴의 아베 웹을 가지고 있는 미트입니다. 정식 품번은 K-M01YB고요. 사실 이 미트는 이제 단종돼서 작년에 단종이 되어서 이제 구하기 정말 힘든 미트예요. 근데 어렵게 제가 이 미트를 구해서 오늘 아베 미트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사실 하타케야마 미트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설명과 그리고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하타케야마 브랜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미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만산 하타케야마와 일본산 하타케야마가 있는데 이 대만산 하타케야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서 대만 자체 내에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는 브랜드이고요. 금액은 대략 국내 기준으로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 정도로 합니다. 근데 오늘은 대만산 하타케야마 미트류를 리뷰할 건 아니고요. 오리지널 일본 하타케야마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 난시키, 보시키 글러브라는 게 있습니다. 난시키 글러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따지면은 사회인 야구 글러브, 뭐 흔히들 연식 글러브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연식 글러브와 난시키 글러브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난시키 글러브, 예를 들어서 구보타 연식 이런 거는 사실 연식 글러브가 아니라 난시키 글러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타케야마 난시키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대략 우리나라 금액으로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하타케야마 난시키 글러브도 대만에서 제조를 합니다. 사실 같은 공장인지까지는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 약간의 퀄리티 차이는 있어요. 일본 내수용 난시키,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용 하타케야마가 품질이 사실은 좀 더 우수합니다. 오늘 이제 지금부터 진짜로 설명해드릴 프로들이 많이 쓰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인 야구 포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싶은 그 하타케야마 미트는 고시키 글러브,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글러브인데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만원에서 뭐 오더 같은 경우에는 85만원 사이까지 사실 금액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M002 패턴과 M8 패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가장 유명한 미트들이에요. M002 미트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쥐어짜는 듯하게, 그리고 볼집이 M8에 비해서 좀 얕은 편이에요. 그래서 핸들링이 우수한 선수들이 주로 선호를 하고요. M8 미트의 경우에는 포켓이 깊어요. 볼집이 깊어서 일단 포구감이 되게 좋죠. 그래서 정포구는 M8 가다. 그리고 비틀어 잡는 패턴은 M002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M001 미트 같은 경우에는 볼집이 엄청 깊지도 않으면서 또 옆으로 트이지도 않으면서 약간 넓게 퍼지는 듯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2루 송구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포구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이 쓰실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좀 장점들을 혼합해서, 사실 요즘에는 일본도 그렇고 뭐 아무리 막는 글러브 다 좋지만 사실 포구에 중점을 두고 글러브를 제작을 해요. 그런데 하타케야마에서 이번에 정말 대박의 패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M9이라는 패턴인데, 와, 저 어제 하타케야마 매장 가서 M9 한번 껴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이 들어가는 입소부가 사실 하타케야마 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드해서 처음에 아플 수가 있거든요. 빡빡하게 끼는 느낌도 있고. 근데 M9 패턴의 경우에는 요 손가락 그 구멍 사이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제조해서 그런지 쉽게 들어가고, 오히려 또 근데 좀 빠지는 느낌은 또 없어요. 그리고 포켓도 깊으면서 약간 M8보다는 컴팩트하게. 사실 글러브는 컴팩트할수록 공을 빼기 더 쉽거든요. 나중에 제가 M9을 돈 열심히 벌어서 M9을 한번 구매하여서 또 리뷰를 한번 진행할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가죽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일단 각인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뭐 메이드 인 재팬 써져 있죠. 여기 화우라는 두 글자가 써져 있는데, 화우는 일본의 와규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와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비싼 소고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와규 고기, 그 소가 맞습니다. 일본의 한 종류이고요.
일본의 한 종류, 일본 소의 한 종류이고요. 특징은 검정색 소예요. 사실 글러브 가죽의 경우에 색상별로 약간의 촉감이 다릅니다. 보통 검정색 가죽의 경우에는 좀 질긴 느낌이 강하고요. 빨간색과 노란색, 탄색 글러브의 경우에는 좀 약간 부드럽고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강하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죽이 처음부터 빨간색, 파란색은 아니겠죠. 좀 소가 빨간색, 파란색은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그 가죽을 탈색을 한 다음에 염색을 해서 색상을 만들어내는데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탈색 과정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죽의 특징답게 좀 질긴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밝은 색깔의 경우에는 탈색을 한번 심하게 하고 사실 그래서 보라색이나 핑크색 가죽의 경우에는 보기엔 이쁠 수가 있지만 사실 내구성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이 부드러워지면서도 금방 망가질 수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와규가 흑색 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본적으로 가죽이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요 하타케야마는 요 와규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을 했을 때 많은 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하타케야마 와규 가죽은 도대체 송아지 가죽 킵입니까? 아니면은 성인소 스티어 하이드입니까? 일단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하타케야마는 되게 기초에 충실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코스미타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사실 가장 많은 양의 공을 받는 글러브예요. 야구 시합을 했을 때. 그럼 아무래도 기초적인 공법이 탄탄해야지 그 좋은 느낌의 미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글러브에 가장 적합한 가죽은 스티어 하이드 가죽입니다. 킵 가죽 같은 경우에는 착수감이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어린 소의 피부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하타케야마는 기초에 되게 충실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소를 사용을 하죠. 와규의 성인소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럼 하타케야마 미트의 가죽이 와규를 썼기 때문에 탄탄합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미트나 글러브가 탄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러브의 패턴이 탄탄한 좋은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는 안에 내장재 헬트랑 팜이 들어갑니다. 이제 추가로 레이스가 들어가겠죠. 이런 부자재들이 굉장히 좋고 하드한 걸 써야지 탄탄하고요. 그리고 가죽의 보관력이 좋아야 합니다. 흔히들 하드한 글러브, 사실 하드한 글러브는 보관력이 좋은 글러브들이에요. 공이 계속 들어와서 박히는데 이게 자꾸 밀려나가고 형태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다면 글러브가 금방 퍼져버리겠죠. 특히 이런 미트류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공을 받기 때문에 사실 보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타케야마 최고 등급의 미트의 경우에는 와규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타케야마 와규 가죽은 사실 공법이 조금 다릅니다. 단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약간 뭔가 좀 일그러져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이게 하타케야마 특유의 그 가죽 세공 기술인데요. 하타케야마의 경우에는 가죽을 수차례 압축을 합니다. 이러한 가죽 때문에 일반 브랜드와는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들 보관력이 좋아서 하드하다, 딱딱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죽 표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뭔가 가죽이 엄청 밀도 있어 보이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만듦새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드리자면은 요 하타케야마 미트는 요 끈피 두께도 달라요. 사실 저가형 브랜드의 경우에는 사실 끈피를 다른 데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두께를 신경 안 써서 그냥 받는 거 그대로 끼워서 넣죠. 근데 아무래도 요 미트에 특화된 브랜드다 보니까 따로 끈피를 제작을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너무 뻑뻑하지도 않아요. 최상의 퀄리티의 끈피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한번 요약해보자면, 하타케야마 최고 등급 미트의 가죽은 와규 가죽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와규 가죽은 킵이 아니라 성인소 가죽이다. 그리고 하타케야마는 특유의 압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글러브 미트의 보관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좋은 퀄리티의 끈피를 사용한다. 그리고 와규는 맛있다. 이 미트를 보시면 약간 일반 미트와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 가죽을 하나 더 떼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웹의 경우에는 끈피가 2개가 들어가죠.
보통 세 줄이나 가운데 구멍으로 끈이 하나 더 나오는데 약간의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요 밑에 뽀이집의 보건력을 위해서 하나 더 보강을 한 거예요. 요 가죽이 하나 더 덧대어져 있어서 뽀이집이 깊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많이들 아시는데 아베 밑의 특징은 뽀이집이 깊게 나지 않기 때문에 빠른 핸들링이 가능해요. 빠른 핸들링이 강하고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 포구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특징과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사실 요 하타케야마 미트는 뭐 상위 리그에서 포수를 보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도 하겠지만 특히 요 고교 선수나 뭐 대학교 선수들이 사용했을 때 오버핸드 피처가 던지는 볼을 받기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이 이쁘게 날라오니까는 받고 바로 이루 승부를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볼의 위치가 작용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많이들 들었을 때 사실 투수가 사이드까지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옆으로 해서 안쪽으로 바뀌어 들어오니까. 근데 언더핸드나 변화가 심한 투수를 상대로 이 미트를 쓰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사실 4인 야구는 상관없어요. 팀에 140 던지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일반적으로 4인 야구에서는 그 정도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4인 야구에서는 누구나 쓰기 좋죠. 어느 정도 미트질에 숙달이 되신 분들이라면 사용하기 편할 거고, 사실 엘리트 야구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보통 미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한 뭐 2개나 뭐 많으신 분들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미트의 경우에는 뭐 언더나 사이드까지 다 커버가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공이 빠른 투수가 있을 때 이 미트를 사용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약간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 아베 웹의 미트, 이 아베,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그 아베 선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선수가 이 형태의 미트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미즈노에서 스폰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이 하타케야마에서 스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베웹 같은 경우에는 하타케야마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 선수와의 이름이 아베웹 미트잖아요. 선수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이제는 종료가 돼서 단종이 되고 현재는 미즈노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하타케야마에서 뭐 오더를 넣을 경우에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기성품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베 미트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길이나요를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뽀이집의 형태가 정으로 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 라인 그대로 접으시고요. 요 안쪽에 엄지를 넣어서 그대로 눌러 주시면은 그래서 요쪽과 그리고 웹을 사실 아베 밑에는 많이 만져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웹에 보시면은 요 사이 안에 철판이 하나 들어갑니다. 특이한 구조죠. 사실 요 철판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요 끈이 하나 더 안 들어가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생긴 그대로 요렇게 해서 여기만 살짝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미트를 길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글러브 길들이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 고교 선수 이상의 급이 아니라면은 하타케야마 미트 무령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 무령부 영상을 올리고 뭐 무령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사실 저는 무령부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스팀도 하고 뭐 스타게들이기도 하고. 근데 하타케야마 와규 가죽이 무령부에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물에 살짝만 담갔다가 형태를 잡으면은 이 전체적인 프레임은 딱딱한 느낌인데 이 접히는 부분은 살짝 부드럽게 작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4인 야구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이거 하타케야마 미트 길들이는데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신 분들은 무령부를 해보시는 것도 물에 잠깐만 담그면 돼요. 금방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오래 담글 필요 없이 잠깐 한 3, 40초 정도 담그신 다음에 형태만 만들고 말리신 다음에 볼만 쭉 받으신다면은 탄탄한 느낌이면서도 특히나 또 무령부를 하면 좋은 점이 바닥이 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요. 사실 손으로 하다 보면 자꾸 주름이 생겨서 좀 모양이 좀 안 예쁠 수 있는데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하타케야마 미트는 무령부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구 소리 기가 막히다고 하죠. 사실 이 포구음은
이 미트가 일단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야구공도 표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과 가죽이 만나서 일으키는 파차름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건데, 가죽이 두텁고 거기다 압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소리가 나요. 사실 기대서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가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기대지 못하겠고, 굉장히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저의 손도 가죽이죠. 소가죽은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사실 아타케야마 미트를 지금 리뷰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사실 안 좋은 점, 단점을 하나 꼽자면은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은 모든 글러브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데, 이 아타케야마 같은 경우에는 그 가죽 세공이나 이런 공법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량이 많지가 않고 금액도 비싸요. 어쩔 수 없죠. 뭐 자기들이 그렇게 판다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타케야마 미트는 그 외에 단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50만원,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어도 사실 대체 불가한 미트예요. 너무나도 미트에 가장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과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포수 미트의 8, 90%가 아타케야마인 것을 보면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이게 제가 얼굴을 내놓고 하는 첫 번째 리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리뷰들을 많이 준비를 할 텐데, 혹시 가지고 계신 글러브 저한테 보내주신다면 제가 리뷰를 하고 서비스로 글러브 케어링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떨렸었는데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고, 혹시 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트는 제 카페에서 판매를 할 거니까 구매를 원하신다면 제발 사주십시오. 감사합니다.